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다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지역의 경선이 오늘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현안인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이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중계하고 있는데 이제 좀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까? 네,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곳은 오후 3시 반부터 후보들 합동 연설회가 열리는 경선장 내부 홀인데요. 아직 당 관계자들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후보들 오지 않았고 이 대형 스크린에 경선 안내 문구만 단출하게 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으면서 민주당도 방역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리 허가된 취재진만 체온 체크 후 출입할 수 있고 경선장 내부에선 KF94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지지자들 간 대규모 외곽 세대결도 불가한데 이 센터 광장에 철제 펜스로 통제 구역이 설치돼 각각 수십 명 규모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풍선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대 경선과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경찰 4개 중대가 현장 대기 중이고 광주시 선관위에서도 경선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대의원과 권리당원 12만 명은 오늘까지 ARS 투표를 하고 현장 투표를 신청한 대의원 300명은 잠시 후 3시부터 센터 2층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오후 5시에 개표가 이루어지고 6시에 개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호남 경선의 최대 변수라면은 성남 대장지구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경선 현장 외부에도 오전 한때 화천대유 하세요라고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이 작은 플래카드가 잠시 게시되기도 했는데요. 호남 경선을 앞두고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당 안팎에서 집중 포화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명락대전 재발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큼 감정 섞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사 책임론을 부각하려고 이 전 대표는 어제 부산 토론회에서도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지사는 국민의힘 적폐 세력이 연루된 일을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또는 토건 비리다라는 것을 9월 17일에 아셨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모를 수 있었느냐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 땅을 매입했던 토건 세력들은 구속되면서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기관 뒤에 숨어 있었던 건데 대유화천이라는 이름으로 1억 원짜리 회사가 500억을 조달해서 투자한 다음에 250억을 남기면 이 50%입니까? 250배입니까? 11만 배라고 네. 주장하셨잖아요. 네, 우리끼리 티격태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찰개혁 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온 추미애 전 장관도 이 지사를 엄호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후보 자질까지 문제 삼으며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물타기 하는 야당을 도와주고 있다고 이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제일 어리석인 것이 남의 진영의 그 비리를 갖고 와서 그 남의 진영의 언어로 우리 후보를 저격하거나 우리 동네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김두관 의원도 이낙연 전 대표를 가리켜 야당에 부화뇌동한다고 비판한 바 있어서 대장동 의혹을 놓고는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장지구 의혹이 오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참 궁금한데 호남 민심에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2가지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 번, 17일부터 18일까지 또 한 번 실시한 결과입니다. 대상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인데요. 이재명 지사 28.7%에서 28.6%로 별 차이가 없고 이낙연 전 대표는 25.1%에서 22.6%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대장동 의혹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광주 전남북 조사만 떼놓고 보면은 좀 차이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픽입니다. KBC 광주방송 의뢰로 리서치뷰가 8월과 9월 각각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상이 앞선 조사와 달리 호남권 성인 남녀 1000명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별 차이 없는 42.3%인데 이낙연 전 대표 변화가 좀 보입니다. 이 지사를 불과 2.5%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잠시 후 6시에 발표될 광주 전남 경선 결과에서 대장동 의혹이 실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결과가 주목되는데 그렇다면 광주 전남 경선 결과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외나무다리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린 5차례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파죽의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선까지 이 지사가 과반 승리를 가져가면 6연승에 호남 표심까지 등에 업게 돼서 대선 본선 직행을 사실상 조기에 확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 당심이 이재명을 선택했다. 이런 프리미엄까지 얹어지는 거죠. 반면 의원직까지 사퇴한 이낙연 전 대표는 호남이 자신을 결선 투표로 보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결선 투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전 대표 바람대로 오늘 결과가 박빙 접전 양상이면 이재명 대세론에 경고등이 켜지게 돼 10월 10일 마지막 서울 경선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 중이라서 1, 2위 박빙에 추 전 장관 선전까지 겹쳐지면 혼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YTN 권민석입니다.